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군입니다. 6월 30일 오후 5시 좀 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려볼까.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무슨 대본을 갖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주로 유튜브 영상을 주로 보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엔 뭐 알고리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본 거 위주로 그 연관된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한 면도 있죠. 그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정치 우파 쪽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그 연관된 영상들이 자동으로 계속 생성이 되니까 찾아보기가 쉬워요. 근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막내 동생 놈을 예를 들어보면, 그 놈이 보는 유튜브는 다르니까 제가 보는 영상들은 안 올라와요, 그 녀석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알고리즘 뭐 이래가지고 그 이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연관된 게 계속 뜨니까 제가 보는 거는 제가 보는 쪽 영상밖에, 관련된 영상밖에 안 올라온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 반대쪽 건 찾아보지 않으면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 막내 동생이 지금까지도 사태 파악을 못하는 이유 중에, 제 막내 동생 얘기를 꺼내는 건 여러분들한테 대표할 수 있잖아요. 저쪽 입장을, 저쪽한테 속은 애들, 속은 국민들 입장이 제 막내 동생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예인들도,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유재석으로 대표되는 뭐 좌파 연예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거의 다 좌파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 속은 거라고 보여지죠. 그럼 이제 그 속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 막내 동생의 핸드폰을 제가 이제 뺏어서 봐요, 어쩔 때는 일부러. 뭐가 올라오나. 그럼 지가 본 거, 이제 걔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정치 쪽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가끔 나오죠. 나오는 게 근데 뭐 나와 봐야 뭐 매블쇼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영상, 제가 이제 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매블쇼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저한테는. 그게 참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단점인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가 갖는. 내가 보는 취향의 것들만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딴 세계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 막내 동생으로 대표되는 저 좌파의 속은 자들, 딴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영상을 만약 그들이 다 봤다면은 그렇게 속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들한테는 그 영상이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저들의 조작이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가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되는 현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불리한 거죠. 그게 지금 이 좌파 사기꾼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근데 그런 측면이 생긴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항상 그렇지만, 이제 저는 유튜브를 찍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영상이 저한테 뭐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영감을 준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영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떠올린 생각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는 그런 영상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옆으로 새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어지니까 저는 이제 그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영상을 올릴까 하고서 이제 그 유튜브 영상들을 돌려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쇼츠라고 그러죠. 그냥 거의 짤로 이렇게 봅니다. 짤로 보다 보면은, 저는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잘난치 않은 욱군이니까, 그 쇼트 뭐 한 1분 정도 보면은 대부분 그 이면까지도 거의 파악이 돼요. 잘난치 않은 욱군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이제 우재준이라는 놈이 많이 찌그러졌더라고요, 애가. 그런 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양양자는 안 나오대요. 저는 이제 양양자 얼마 전에 한
1, 2주 전에 나오고 떠드는 걸 봤는데 아우 그냥 속으로 열불이 터져갖고 저 욕이 막 나와가지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런 진짜 제가 근데 이상하게 방송에서는 욕이 안 나오네요. 제가 실생활에서는 욕을 잘하는 놈인데 그렇습니다. 욕 잘하는 게 뭐 자랑도 아니고 어찌됐건 제가 욕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안 나옵니다. 저는 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합니다. 유튜브 영상 올릴 때. 뭐 아무튼 그런데 하여튼 그 욕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실생활에서처럼 하면 정말 쌍욕이 막 나옵니다. 그 양양장 저 년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좀 미친년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건 이제 감정적인 접근이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재준이하고 양양자 뭐 예를 들어서 배현진 뭐 이런 애들 한동훈이 이런 애들이 왜 아직도 저런 그러니까 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민심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을 대변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얘네들이 당원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요즘에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장동혁 대표 지지율이 높고 당원들의 지지율이 그러면 지들이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도 나와서 떠들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그 이상한 놈들이죠. 굉장히 이제 그런 놈들은 사실은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냥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당원들의 말을 대변해야 될 놈들이 당원들이 전격적으로 재선거를 지지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이상한 놈들이죠.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 놈들처럼 그냥 사기꾼 놈들인 거죠. 이제 뭐 그런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럼 이런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늘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 결이 다르죠.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합니다. 현상적인 부분 말고 그보다는 좀 더 가능하다면 좀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접니다. 머리가 좋으니까요. 잘난 체 하니까요.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양양자나 우재준으로 대표되는 저런 놈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떠들 수 있느냐. 사실은 저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런 애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느냐. 거기에는 아마 이런 제가 이제 짚어내는 이유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짚어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이가 지금 뭐 그 한동훈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조중동이다. 조중동을 배우로 해가지고 활동하는 그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무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마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원리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충 보면 그럴 거예요 아마.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그 자세한 거 알 필요도 없거든요 제 입장은.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조중동이 밀어주는 놈들이 있고 이 소위 뭐 MBC나 뭐 KBS 이런 애들이 밀어주는 애들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을 예를 들면 한동훈이가 지금 조중동이 밀어주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웃군보다는 머리가 훨씬 나쁜 거죠. 물론 저보다 머리 좋은 영역이 있어요. 걔네가 한동훈이가 말을 잘하잖아요. 걔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막내 동생이 IQ가 좋아요. 저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그 영역에서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같은 애들은 저보다 머리가 훨씬 나쁘다는 게 이제 잘난 체 하는 웃군이니까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보다 중요한 거를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인류가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2026년인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인류가 발전해 왔다는 건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저는 이제 그 역사를 정말 잘 모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년, 그러니까 만 년 전 뭐 구석기 시대든 신석기 시대든 그때부터 쭉 만 년 전부터 한 9,000년 동안은 거의 비슷한 삶이 계속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있긴 있는데 인류는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그 9,000년, 예를 들어서 만 년 전부터 현재를 놓고 보면 만 년 전부터 9,000년 전까지, 아니 1,000년 전까지, 그러니까 9,000년 동안은요, 발전의 그래프가, 발전을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그려보면 이게 거의 평평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경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9,000년 동안. 그러다가 1,000년 전 한 신라 시대 때 뭐 삼국 시대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겠냐? 거의 비슷해요. 그 기울기가. 아마 약간 가팔라졌을 겁니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0년 전 정도를 봐야겠어요. 한 300년 전? 예, 300년 전. 그렇게 그러면은 1,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700년 동안을 거의 뭐 그래프가 약간 가팔라졌을 거예요. 약간. 9,000년 동안보다는 약간. 그래도 뭐 그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저같이 60년을 살다 보면 그 60년 동안 변화된 정도가 거의 미미했을 거란 겁니다. 그 내가 10살 때 뭐 소달구지로 농사를 지었다면은 60 먹어서도 소달구지로 그냥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거의 근데 조금의 변화는 생길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아주 미세한 경사가 졌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300년 전부터 갑자기 경사가 가팔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50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저희 세대가 이제 그런 세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년 전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평생 동안 변하는 그 시대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 문명이 발전하는 정도를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똑같아요. 그냥 10대 때 겪은 거나 60대 때 겪은 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 세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저희가 10살 때 겪은 거하고 지금 겪는 건 완전히 다르죠. 저희가 10살 때는 어땠습니까? 전화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집집마다 전화기 없었어요. 공중전화 거의 부잣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하려면 공중전화 5원짜리 그거 넣고 해야 되고 주황색 된 거. 네. 그런 문화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각자 있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굉장히 가팔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팔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그려보면 포물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어느 선이 지나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아까 한동훈 얘기로 돌아가서 얘네가 뭘 놓치고 있느냐. 조중동은요, 한 30년 전까지 막강한 힘을 발휘했을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500년 전에?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 조중동이 있었나요? 근데 그때부터 아마 신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한 200년 전, 길게 잡아야. 그러니까 100년 전쯤이면 신문이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30년 전까지 거의 극대화됐다가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찌그러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조중동 누가 봅니까? 노인네들 아니면 안 봅니다, 그거. 그러니까 힘이 없는 이제 그 언론 세력이에요. 걔네들을 믿고 한동훈이가 까부는 거란 얘기죠. 그럼 바보 같은 놈이죠. 그 대세를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얘가 잔머리가 좋아갖고 무슨 뭐 키높이 구두 신고 뭐,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이 잔머리가 좋다는 건 그런 겁니다. 잔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속일지 이런 걸 잘 알아요. 영상에 뭐를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 영상이 참 그럴듯하네 하면서 그걸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지, 이런 걸 잘 알아요. 잔머리죠. 그렇지만 이 큰 걸 파악을 못해요. 조중동이 밀어주면 뭐합니까 지금. 그거 믿고 까부는 놈들 이제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신문보다 좀 나중에 나온 게 MBC나 KBS 이런 뭐 중앙 TV 방송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역사적인 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TV가 흑백으로 방송되기 시작한 게 인류 역사상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뭐 그보다 역사가 더 짧고. 그런데 신문보다는
TV 방송이 훨씬 효과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마징가 제트 볼 시절에 뉴스에서 방송하는 거 KBS에서 한번 방송하면 뭐 전 국민 무조건 시청률 무조건 30% 이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30% 나오면 그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30%는 나올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무조건 30% 이상, 어떤 거는 막 70%, 80% 막 나오고 90%도 나올 거래요. 그랬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 시절에. 그렇지만 그 시절은 갔다는 거잖아요. JTBC 막 망해가고, 저희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요, 1000년 전에는 뭐, 신문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써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야 되는, 인쇄술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시기였으니까,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입으로밖에, 구전으로밖에. 글로는 안 돼요. 뭐, 매체로는 안 돼요. 말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 양상이 많이 달랐겠죠. 그런데 신문이라는 게 나오면서 신문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윤정기에 의해서 같은 내용의 글을 뭐 수만 부, 수십만 부, 수백만 부 찍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신문사가 그래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여론을 움직이는 힘. 엄청난 파워죠. 그거. 그래서 수백만 명이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세뇌하기도 쉽고, 세뇌가 안 된다 하도 그때는 세뇌가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같은 의견들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한참 주가를 올렸을 때는 엄청난 힘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방송국하고 신문하고 어떤 게 힘이 먼저 빠지는? 당연히 신문이 먼저 빠지죠. 방송하고 신문하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방송이 훨씬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문이 먼저 쇠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방송국들, KBS, 뭐 MBC 뭐 이런 데가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방송하는 뉴스도 같이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힘이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느냐? 지금 현재는 유튜브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직 그 힘이 완전히 옮겨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기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 신문들이 갖고 있었던 힘, 그 중앙 방송국들이 갖고 있었던 그 힘이 점점 유튜브로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 재작년 123 기업 이후에 그 무렵부터 급격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쪽 힘이 점점 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점을 얘네들이 파악을 못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유튜브 시대가 아니라 옛날랑 그냥 정지해 있다. 똑같다. 조중동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다. 유튜브는 없다. 그런 식으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여전히 MBC가 힘을 발휘하고 조중동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계속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한동훈이가 먹혔겠죠. 저 민주당도 계속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예 들어 먹었을 거예요.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하늘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것만.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냈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엄을 했고,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대가 변한 거예요. 뭐 MBC, KBS로 대표되던 그 중앙방송국 시대에서 유튜브의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많이 넘어갔어요.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넘어가요. 그러니까 JTBC 망하는 상황이 뭐 표면적인 뭐 구체적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는, 그 큰 흐름이 변했다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MBC도 결국은. 네. 그러니까 언제, 시간의 문제죠. 언제 망할 것이냐. 큰 흐름 자체가 꺾였으니까. 원래는 라디오가 중간에 있었는데, 라디오는 사실은 TV가 나오면서 라디오는 거의 망한 거나 같아요. TV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라디오 처음에 들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라디오에 매료되고 듣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다가 TV가 나오니까 라디오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TV를 듣지, 같은 상황이면. 그러니까 라디오는 TV한테 힘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TV는 유튜브한테 힘을 뺏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근데 라디오가 이제 끝까지 지금도 살아남은 이유. 원래는 라디오는 아예 없어졌어야 돼요. 그건 어떤 거랑 똑같냐면 우리가 우리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0대 초반 때 우리가 뭐 삐삐라는 게 나왔잖아요. 삐삐 지금 없잖아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스마트폰 다 갖고 있는데 누가 삐삐를 해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 라디오가 살아남은 이유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그건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라디오는. 그런데 왜 살아남았냐면 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네, 운전하는 사람들은 라디오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TV가 이제 요즘엔 또 이제 그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유리가 전부 사람이 화면으로 대체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라디오를 안 보겠죠. 이제 라디오는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늘 그런 내용이고. 근데 얘네들 한동훈이나 뭐 이 우재준이나 양영자 이런 애들 그걸 파악할 능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바보들이에요. 그냥 이 사기만 칠 줄 아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애들이지 머리는 나쁜 애들이에요. 잔대가리만 좋은 거예요. 그런 거를 파악을 못하니까 지금 죽은 자식 그 불알만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전부 장동혁 지지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들은 뭐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 대세는 이게 아니다 그러고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잘못 판단하는 이유가 큰 흐름을 얘네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민주당 애들도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반국가 세력이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반국가 세력이 지금 이렇게까지 거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 가장 1등 공신은 방송사입니다. MBC, JTBC, KBS 이런 것들이 완전 왜곡된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들을 완전히 속였기 때문에 가능했.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 1번이 늘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는 시대로 자꾸 접어든다는 겁니다. 큰 흐름이. 걔네들 MBC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벌써 MBC가 자꾸 힘이 빠지고 있잖아요. JTBC는 벌써 아예 아웃되고 있는 중이고 MBC는 계속 힘이 빠져가는 겁니다. 조중동은요 힘이 한 30년 전에 비하면 조중동은 뭐 지금 그때랑 비교하면 이건 완전히 영향력이라는 면에서는 그때 10분의 1이나 될라나요?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역으로 얘기하면 그 시절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죠 조중동이. 옛날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조중동이 아직도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그런 거를 파악을 못하니까 우재준이하고 뭐 양양자, 뭐 한동훈이 이 떨거지들이 그런 걔네들로 대표되는 또 그 세력들, 조중동 믿고 까부는 애들, MBC 믿고 까부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큰 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희망 고문 전문가가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